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맞춰 스스로를 가두기도 합니다. 마치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역할극을 펼치듯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고 진짜 내 모습은 깊숙이 숨겨둡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 자신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진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늘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실망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르죠. 마치 투명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말입니다. 이 감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쇠창살보다도 단단하게 우리를 묶어둡니다. 스스로에게 알게 모르게 최면을 걸 듯 나는 이래야만 해라는 생각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그 감옥의 열쇠는 우리 각자가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그 문을 열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외부의 시선에 갇혀 지내는 시간은 때때로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나의 진짜 목소리를 잃게 만들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보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잘 보이려고 애쓰고 미움받지 않기 위해 늘 조심하며 살았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착하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나의 솔직한 감정을 억누르는 것에 익숙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개성은 사라지고 세상이 원하는 나의 모습만 남게 되죠.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속에서 진짜 나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심지어 진짜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조차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허전함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잃어버린 나 자신을 되찾고 나의 본래 모습을 기억해낼 때입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인내를 통해 조금씩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진실한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나를 마주하는 첫걸음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나답다고 느끼는가? 어떤 상황에서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끼는가? 이런 질문들은 때로는 불편하고 답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내면의 상처들을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이야말로 내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겹겹이 쌓인 가면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죠. 마치 자동인형처럼 움직이며 정작 중요한 내면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소셜미디어 피드,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 감정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자기 성찰의 과정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외부의 비난이나 칭찬에도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서투르고 미숙한 모습도 나의 일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모든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그림자까지도 포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집니다. 과거의 실수나 아쉬움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나를 인정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외부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이 사랑은 외부의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그 자체를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만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돈, 명예, 성공, 사랑, 안정, 자유, 성장, 기여 등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죠. 사회는 우리에게 특정 가치들을 성공의 척도인 양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도 똑같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나만의 특별한 가치가 있을까요? 나만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은 마치 나침반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고 삶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가치관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 미디어가 보여주는 이상적인 모습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하거나 남들의 성공에 나 자신을 비교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결국 나를 소진시키고 지치게 만듭니다. 나의 본질적인 욕구와는 동떨어진 목표를 쫓다 보면 설령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나만의 가치관을 세운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정직함과 성실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창의성과 도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관계와 조화를 우선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그 가치에 진정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장 큰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인지 깊이 탐색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가치관을 따를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설령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나의 가치를 따른 것이기에 후회는 적을 것입니다. 나의 신념에 따라 행동했음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감은 외부에서 오는 일시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가치를 따를 때 찾아옵니다. 나만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를 만드는 길입니다. 나의 가치는 나의 삶을 이끄는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나만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 등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때로는 이 관계 속에서 나의 경계가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남의 감정을 내가 책임지려 하거나 남의 기대에 맞춰 나를 희생하기도 합니다.
마치 내면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밖으로 새어나가는 수도꼭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경계가 없는 관계는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나를 잃게 만들고 나의 존엄을 해치기도 하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고 나의 영역을 내어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하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것이죠. 물리적인 경계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경계, 심리적인 경계까지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다면 그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설정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연락에 즉시 답장하지 않는 것, 개인적인 사생활을 과도하게 공유하지 않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의 부탁이 나에게 부담이 된다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와 같이 솔직하게 나의 상황을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거절했을 때 상대방의 실망하는 표정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더욱 깊어집니다. 나의 경계를 존중해주지 않는 관계는 결국 나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듭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태도입니다.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비로소 타인으로부터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나만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외부 시선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방어막이자 성장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과 타인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속도를 강요합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이루라고 속삭이죠. 마치 끊임없이 달리는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라고 채찍질합니다. 사회는 성공의 기준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잡기 위해 숨가쁘게 질주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그 길에서 무엇을 느끼고 경험했으며 어떤 성장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려 합니다. 남들이 빠르게 승진하고 재산을 모으고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조급해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남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나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의 속도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나아갑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속도를 찾고 그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의 속도를 찾는다는 것은 나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에너지가 넘치고 언제 휴식이 필요한지 아는 것이죠. 나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삶을 쫓아가려 합니다. 남들의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노력이나 고통은 보지 못한 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나에게도 똑같이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행복의 기준을 찾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행복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 진정으로 충만함을 느끼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나만의 속도와 행복을 정의해야 합니다.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조급함과 불안감에서 벗어나 평온함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죠.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성장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만의 속도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외부의 시선에 휩쓸리지 않고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자 용기입니다. 당신의 속도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 속도를 믿고 나아가세요. 5번째 단계는 나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획일적인 아름다움을 강요합니다. 특정 시대나 문화권에서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외모나 체형, 스타일을 끊임없이 제시하죠. 날씬한 몸매, 완벽한 피부, 유행하는 스타일 등 특정 기준에 맞춰야만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디어는 이러한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틀 안에 자신을 가두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빛, 나만의 개성과 매력, 고유한 삶의 경험들이 만들어내는 아우라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에 맞춰 나 자신을 평가합니다. 나의 외모를 비하하고 나의 단점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죠. 나는 저 사람만큼 예쁘지 않아.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와 같은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숲속의 나무들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아름답듯이, 혹은 밤하늘의 별들이 각기 다른 빛깔로 반짝이듯이 말입니다. 나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면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외모뿐만 아니라 나의 성격, 나의 재능, 나의 생각, 나의 독특한 습관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사람들과 소통할 때 가장 빛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혹은 조용히 사색에 잠길 때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이 느끼는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미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나 스스로가 나의 아름다움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만의 아름다움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얻게 됩니다.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꾸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나 자신을 드러낼 때 가장 빛을 발합니다.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조차도 때로는 나만의 독특한 매력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외부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방법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진정한 내면 탐구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새로운 나를 마주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세상에 나만의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남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탐구하고 외부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미소 지어주는 것,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몸을 흔들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 나 자신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 것, 혹은 작은 노트를 꺼내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하는 것.
이런 작고 일상적인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의 내면에는 무한한 잠재력과 사랑이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며 당신의 선택을 지지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언제나 당신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당신이 존재합니다. 그 존재와 함께라면 어떤 외부의 시선도 당신을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가장 소중한 예술 작품입니다. 지금 바로 그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당신의 용기와 진정성을 응원합니다.